한 주간 동안 뉴욕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주요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편집국장 이현상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 12월 7일자 신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되살아난 위안부 왜곡 망동. 일본 극우 세력이 뉴저지 버갱 카운티 정부에 허위 선전물을 발송을 해서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 왜곡된 주장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는 그 엽서 같은 편지가 버갱 카운티 정부에 배달된 그런 선전물입니다. 버갱 카운티 정부는 자체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설치를 한 카운티 정부인데, 이 편지에는 한국인들이 자국의 가난한 여성을 납치해 위안부로 팔았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사진을 다뤘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고에는 저희 뉴욕 중앙일보하고 뿌리교육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봉 뿌리교육상 수상자들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목요일자 신문 톱 기사로는 제목이 추방유예 받은 불체 청년 트럼프 구제책 마련한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추방유예 불체 청년들에 대해서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그런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열린 모습입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학부협회 협조를 받아서 이날 학생들하고 교사들에게 한국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감시 카메라로 주차 위반 단속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기사입니다. 미터기 시간이 만료되고 5분이 지나면 미터기에서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자 신문입니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다뤘는데요. 이날 저희가 마감을 한국 시간 표결 시간에 맞춰가지고 새벽 3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기사를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소화를 했고요.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그런 내용을 곧바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하버드 대학이 불체 학생 보호 캠퍼스 지정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총장 학교 측 입장은 오히려 이 불체 학생 보호 캠퍼스를 지정을 하는 것이 당국의 관심을 끌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입장으로, 대신에 다른 불체 학생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하버드뿐만 아니고 프린스턴 그리고 브라운 대학도 일단 같은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토요일자 신문에는 탄핵안 가결 속보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다뤘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이제 황교안 현 권한대행이죠, 황교안 총리와 장관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제 부덕 불찰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해서 송구하다,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헌재 심판 특검 수사에 담당히 대응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역시 탄핵안 가결 관련해가지고 재외국민 조기 대선 참여 못한다. 만약에 이제 내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현행법상 보궐재선거 투표는 재외국민의 경우 2018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제 재외국민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고,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심재건 의원이 그 내년부터 바로 그 보궐 재선거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월요일자 신문에는 그 미 중앙정보국에서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그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 관계자들 이메일을 러시아 측이 해킹을 해서 그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그 제공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당선인은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연방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는 그런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12월 1일자에 이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상원에서도 지난 10일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주 한인과 그 북한 가족의 만남을 허용하는 그 의회 차원의 대북 압박 발판이 그 마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은 그 이제 뉴저지 한인의 뜨개질 교실에서 그 손수 그 만든 목도리를 이제 홈리스트들한테 전달한다는 그런 사진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12월 13일 화요일 신문입니다. 그 퀸즈 지역 불법 주택 개조 개조 현황을 찾아보니까 플러싱하고 베이사이드가 가장 많다는 기사를 다뤘는데요. 그 플러싱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지역이 지난 그 2010년부터 총 그 8,812건의 그 불만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사우스 리치몬드 힐, 그리고 우드헤이븐, 엘머스트, 잭슨하이츠 등의 순이었고요. 그 이제 이들 불법 개조 주택은 그 주거 기준을 미달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한다. 그래서 빌딩국이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홍보에 나섰다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이제 차기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르스 이제 악수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 10일에 그 맨하탄 유엔 본부에서 그 이취임식이 있었고요. 그 반 총장은 이제 고별 연설을 했고 구테르스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그 공화당이 그 불체청년 구제법 잇따라 상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 좀 전에 그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청년 구제책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이제 의회에서도 이 다카 기존의 이제 다카 수혜자들이나 아니면 그 자격을 갖춘 소위 그 드리머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어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그 뉴욕 중앙일보 일면 기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